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.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네. 군사재판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국민과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불안 끼쳐드려서 죄송하다. 내가 선처 바란다. 그 아래 부하 부하들한테 직원들은? 선처 바란다. 네. 내가 잘못했다.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군복을 벗었어야만 했다라고 이제 후회스러운 얘기를 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야 될 멘트가 이거예요. 맞아요. 네,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올바른 네. 판단을 했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와 관련된 이 모든 이 내란 공범들에게 선처를 바란다. 내가 다 책임지겠다. 이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지.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에 손 일반적인 꽂고. 리더들한테 그런 걸 또 좀 기대하는데 그죠? 마음에 없어도 사실 상투적이라도 네. 본인의 재판에서 재판장한테 선처 구하기 위해서도 이런 말을 하게 변호사들이 또 이렇게 네. 권해요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VIP 경로설이 왜 중요하냐면 그 경로설이 있기 전부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, 보고 받아가지고 알고 있었느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인데 이미 이제 다 이렇게 다 증거들이 나와 버리니까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 증언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아니 재밌는 포인트. 네. 김태효의 태도 변화에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.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.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조사 받을 때 새롭게 기억이 났다.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새롭게 기억이 났다. 이 경로는 주관적 감정이지 않냐.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빠져나가려고. 정말 그때 상당히 화를 냈던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. 미증에서 네. 빠져나가려고. 그 말고도 지금 등 돌린 사람들 많죠? 그렇습니다. 이제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람들이 2명 있는데요.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. 이 사람 핵심이죠. 네,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란 특검에 가서 그 당시에 체포를 저지하라고 했을 때 윤석열 지시가 있었느냐를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. 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했다.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거다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고. 네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사람 중 하나 강희구 전 네. 부속실장인데 여기도 내란 특검에 가서 그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그걸 폐기하는 과정 그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핵심 관계자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든 안 받든은 크게 상관없는 상황이 점점 되고 예.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특검, 최혜병 특검,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 그 최혜병 특검에서 그러면 일단은 경로한 건 맞다고 이제 진술 나온 것 같고요. 네. 최혜병 특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임성근 구명 로비를 어떻게 했느냐? 누가 요- 해? 누가 누가 어떻게 왜 네. 시작됐느냐? 네. 네, 이것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이거는 뭘 좀 밝혀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진해서 얘기는 잘 안 할 것 같고 어떤 뭐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멋쟁 해병 단톡방을 봐야죠. 예, 그때 아. 얘기 나왔던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해가지고 네. 그 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음. 근데 제가 이 정치밥을 조금 먹다 보니까요. 그렇게 특히 권력자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나오는 루머성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사실에 근거예요. 그래요. 그 권력이 끝날 때쯤에 이게 증명이 되는 것뿐이지 사실에 근거합니다.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처럼 그쪽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로비가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. 그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경로를 하셨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불까요? 다 불게 돼 있어요. 그 단톡방에 이제 송호종이라고 해병대 예비역이 있거든요. 네. 그 멋쟁이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 압수수색 들어갔어요. 음. 그래서 압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증거 나올 네. 것이고 골자가 아주 간단해요. 그러니까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예. 임성근하고 친하고 이종호가 근데 임성근이 이번에 자천될 이제 처벌받을 위기에 있으니까 이종호가 야 내가 김건희랑 친하니까 내가 여기 해결해줄게.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이것들은 이미 그 시나리오 나와 있고 증거만 딱 확보하면 끝난다. 지금 압수수색이 여러 군데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. 네,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네. 임성근에게 사표 내지 말라고 했던 그 멋쟁 해병 멤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. 예. 공무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등등등 한 10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네. 합니다. 하고 있다고. 특검도 엄청 바쁘겠어요.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새 덩어리라 우리가 맨날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, 네. 내란 특검은 오늘 윤석열 안 나오니 그럼 이제 우리 곧 강제 구인할게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네. 김건희 특검은 이제 양평 고속도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고 말고도 나머지도 다 돌아가고 너무 있는 많죠 여기는. 네, 그런 상태고 네.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이제 김태호 진술을 확보한 상태고 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군 관련 시설들에 대한 압수수색 아마 좀 들어간 것 네. 같고요. 주말 동안에도 세 곳의 특검 사무실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.
최상병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의 사퇴를 만료했던 경호처 전 직원 송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에 이어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통로로 지목된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.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. 최상병 특검이 어젯밤 대통령 경호처 출신인 송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영장엔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는데 특검은 송 씨의 휴대전화와 축의금 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송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 일었던 멋쟁 해병 단톡방의 참가자입니다. 특히 송 씨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.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저녁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. 사업 표명하지 말아라. 그러면서 구명로비 의혹의 대상으로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그 모든 배경에는 지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.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. 사흘 전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확인했습니다. 이젠 VIP 격노의 배경으로 지목된 구명로비 의혹까지 속도를 내는 겁니다. 앞서 특검은 멋쟁 해병 단톡방의 또 다른 참가자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. 특검은 조만간 멋쟁 해병 참가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구명로비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JTBC 김필준입니다.